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최근 T1의 우승으로 끝난 롤드컵은 쩔었는데요. 24만원짜리 결승전 티켓을 300만원에 판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하고, 현장에서 보는 게 아닌 CGV에서 보는 영화관 티켓 역시 빠르게 매진되어 28,000원짜리가 2장 10만원에 올라오는 등 되팔렘들이 어마어마한 기승을 부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선수들 사인 받자마자 200만원에 당근에 올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안표들이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곳은 바로 야구장인데요. 특히나 29년 만에 우승한 LG 트윈스가 출전한 한국 시리즈 안표 역시 대단했는데 장당 150만원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역시 안표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유명한 곳은 가수들 콘서트이기도 한데, 2018년 한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파는 되팔렘은 페이로 한 달 동안 DS 관계 맺는 걸로 대신한다는 글을 썼는데요. DS는 집의 PGBA 관계라고 합니다. 이는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아예 이렇게 뉴스로도 나오게 되는데요. 되팔렘은 장난이었을 뿐이라며 티켓은 정가 양도해 드리거나 폐기했다며 사과를 했는데, 실제로 외국인들에게도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판매하고 있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합니다. 매년 이렇게 내년부터는 없어질까라는 기사가 나오지만 내년에도 안표는 기승을 부릴 것 같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레전드가 된 되팔렘들을 세 번째로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꽁으로 돈 벌려고 하는 되팔렘들입니다. 마스크 품귀 현상이 한창이던 2020년 광주시의 서구와 광산구에서는 무료로 마스크를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그 마스크가 바로 당근에 올라와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짜로 받아놓고 되팔려는 되팔렘 들으는 건 많은데요. 2016년 루리앱에선 미개봉 피규어를 무료 나눔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 당첨된 분은 나눔을 받은 후 나름 장문의 감사 인사와 함께 너무 행복하다는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되팔렘 글을 올렸다가 엄청난 욕을 먹습니다. 어떤 분은 5,000원 주고 당근에서 차받침을 사서는 바로 16,000원에 올려 팔았다가 뉴스에 나기도 했는데요. 작년엔 딸이 중학교 때 쓰던 클래식 기타를 무료 나눔한 분이 있었는데, 이상주 씨가 만들었다는 인증 스티커도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무료 나눔을 받은 사람은 아들이 많이 좋아한다는 후기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바로 해당 클래식 기타는 15만원이라는 가격에 당근과 번개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잔 흠집과 가방이 좀 낡아 싸게 올린다며 교환 환불은 힘들다고 했는데, 이상주 인증 스티커 역시 그대로 붙어 있었다고 하며, 심지어 가방은 더 허름한 걸로 바꿔서 올렸다고 하네요. 양심 판매합니다 라는 자기소개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데뷔전에서 시속 158km를 찍었던 한화 김서현 선수의 글러브가 뉴스에 나왔었는데, 지난 9월 초등학교 시절 같이 야구부에서 활동했던 조대현 선수가 글러브 주면 평생 쓴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김서현 선수는 고민하다가 가장 아끼는 파란 글러브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은 그대로 한화 이글스 유튜브에 올라와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2달 만에 번개장터엔 김서현 실착 글러브라며 70만원에 해당 글러브가 올라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글러브를 알아보았고 캡처하여 후배한테 준 글러브 아니냐며 야구 커뮤니티에 올리는데요. 혹시나 해서 한 팬이 김서현 선수에게 DM으로 직접 물어보자 글러브 주문은 한 개만 나온다며 이름이 새겨진 파란색 글러브는 한 개뿐이라는 답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러자 조대현 선수는 당황스럽다며 본인이 판매한 게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는데요. 친한 선배가 대학교에서 야구를 하는데 김서현 글러브를 자기가 쓰면 프로야구 구단 갈 것 같다고 주면 안 되냐고 계속 물어봐서 계속 거절하다가 결국 줬는데, 선배의 여자친구가 장난으로 번개장터에 글을 올렸다는 글을 올립니다. 다시 글러브를 돌려받기로 했고 소중히 보관하도록 하겠다고도 하는데요. 그리고 그 선배라는 사람과 톡한 내용도 조대현 선수는 캡처하여 올렸는데, 그 선배도 여친이 올렸다며 지금 방에 있다는 답을 합니다. 이게 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받으면 평생 쓴다고 해놓고는 선배한테 줘버리는 건 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스포츠 선수 선물을 판매한 사람들은 또 있었는데,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양궁 선수인 안산의 어머님은 안산 선수의 사인 시계를 직접 제작해 지인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바로 트위터엔 안산 선수 사인 시계 사실 분 계신가요? 라며 되팔렘 글이 올라왔다는데요. 이를 발견한 안산은 얼마에 팔 거냐며 나 달라는 글을 남겼고 어머니가 마켓에 안산 시계 검색해서 프리미엄 40만원 붙은 거 봤을 때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아냐며 마음을 줬는데 그걸 왜 네 용돈벌이로 쓰냐며 화를 냅니다. 지인이면 누군지 뻔히 알 텐데 이건 능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어떤 분은 이사를 가면서 냉장고와 세탁기 등 여러 가지 물건을 무료 나눔한다는 글을 중고나라에 올렸는데 냉장고 맨 처음 신청한 사람이라며 용달 견적 문의할 때 필요하니 주소 좀 부탁드린다는 문자가 왔다고 하는데요. 냉장고 세탁기 모두 다른 분께 드리기로 했다며 죄송하다고 하자 본인이 가장 먼저 댓글과 쪽지를 남겼다며 화를 냅니다. 다른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먼저 댓글이 달렸다고 하자 다른 분께 나눔하기로 했으면 그렇다고 대답을 해야지 왜 사람 생쇼하게 만드냐며 하루 종일 용달을 알아봤다며 또 화를 내는데요. 그쪽한테 나눔한다고 한 적도 없었는데 진짜 생쇼 하셨다며 분명 8월 말에 가능하다고 올렸는데 김칫국 마신 그쪽 탓 하라며 연락처까지 차단을 했는데 이후로 계속 이런 식으로 욕설이 담긴 쪽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아이디로 검색해보니 무료 나눔하는 것들 받아서 다시 중고로 판매하는 전문업자였다고도 하네요. 한 어머니는 요즘 당근에 푹 빠져서 당근에다가 쓰던 그릇을 무료 나눔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저녁에 와서 가져갔는데 밤 10시가 되더니 본인 상식으로는 나눔을 주고받을 만한 그릇은 아닌 듯 싶다며 다시 갖다 놨다는 톡을 보냈다고 합니다. 덕분에 어머니는 마음에 상처를 입고는 분노를 하셨다고도 하는데요. 되팔렘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다음은 생명을 판매한 사람들입니다. 한 애완조 카페에 앵무새 판매글이 올라와서 질문을 하자 판매자는 입양 의사 있냐는 카톡을 보내는데요. 일단 사진부터 보자고 하니 순하고 말 잘 듣는다며 사진을 보여줍니다. 몇 개월 되었냐며 분양가를 물어보자 6개월 되었고 분양가는 18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어디서 데려왔냐고 하니 삼촌 집에서 자가 번식한 거 본인이 데려다 키운 거라며 삼촌이 4쌍 키우는데 블루 시나몬 2쌍, 불파 2쌍 이렇게 키운다고 합니다. 발목링 알파벳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자 발목링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발목링은 새가 혹시나 날아갔을 때 야생새와 구분하기 위해 달아놓는 것으로 보통 샵에서 분양받을 때 샵에서 발목링을 많이 달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판매자는 발목링 뜻을 이제 알았다며 삼촌의 자가 번식조가 아니라 부산에 어떤 아저씨한테 데려온 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구매자가 이제 보니 새팔이라며 6만원에 분양 받아놓고 18만원에 분양하려 하냐며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몇 번이나 했을까 참 궁금하다고 하니 판매자는 이 내용을 카페에 올리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심지어 여러 카페에 분양글을 올렸다고도 하는데요. 판매자는 본인이 키우면서 카페에 자주 근황을 올리겠다며 인증하겠다고 했지만 구매자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며 이런 식으로 장사나 하냐고 나무랐고 결국 용돈 조금 벌어보고 싶어서 그랬다며 죄송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구매자는 이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알려야 된다고 하고 판매자가 다시는 안 할게요 라며 계속 도계자를 박지만 다시는 안 할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또 한다는 점이 아닐까 싶네요. 결국 구매자는 해당 내용을 카페에 올렸고 여러 커뮤니티에 박제되어 지금도 쓰레기 되팔렘의 정의구현이라는 제목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와는 조금 다르게 동물을 팔다가 걸린 분이 있었는데요. 되팔렘이다 아니다로 의견이 많이 갈린 사건이기도 합니다. 작년 1월 한 고양이 카페에는 사기건으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제가 처벌받게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본인이 눈팅만 하는 초보 집사라며 소개를 하는데 시골집 방충망에 매달려 있던 고양이를 아버지가 꺼내주고 캔을 주셨는데 졸졸졸 따라와서 엉겁결에 데려왔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고양이는 임신 중이었고 집에서 새끼 6마리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미 중성화 비용으로 쓰기 위해 책임비 5만원을 받고 새끼들을 분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분이 2마리를 데려가면서 현금이 없으니 책임비를 집에 가서 입금해 주겠다고 하고는
연락 두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남성을 사기죄로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글쓴이가 유기동물을 포획해서 판매했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사건을 계속 진행하게 되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데 계속 진행할 거냐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법에 대해 잘 아는 분들께 도움을 요청한다며 글을 마무리했는데, 공짜로 보냈다가 뱀 먹이로 쓰거나 나비탕 같은 데서 쓰는데도 많으니 5만원 정도 받는 건 적정하다는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저런 거 봐주기 시작하면 유기동물이나 훔친 동물 판매하는 시장이 커질 거라며 처벌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의견이 갈립니다. 플스5가 한참 품귀 현상일 때 가장 구하기 힘들었던 나라는 오히려 일본이었다고 하는데요. 구하지 못한 나머지 이렇게 PS5를 종이로 만들었던 분은 진짜 PS5를 샀을 때 이런 환영식까지 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당연히 되팔렘들이 어마어마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몇몇 상점에서는 내수용 골드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겠다는데요. 중국인들이 구매를 하지 못하며 되팔렘들이 많이 사라졌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되팔렘들이 기승을 부리자 아예 구매 시 상자에다가 구매자 이름을 각인하는 상점도 생겼다고 하네요. 그런데 2020년 중국에서 PSN 연결을 막아버리면서 중국 사람들이 PS5를 안 사자 어마어마한 매물이 풀려 버렸고, 엄청난 가격 대폭락과 함께 되팔렘들은 악성 재고에 시달리게 되었다고도 하네요. 언젠가는 퇴치가 가능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